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안과 전문의 김유철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안과 교수 김유철입니다. 예, 사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요. 눈 건강에 관해서는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저도 눈에 관해서는 조금은 소홀한 편인데 보통 눈이 좀 안 보인다 그러면 피로했나 아니면은 노안 때문인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뭐 눈 관리라는 게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예, 몸이 건강하면은 눈도 따라서 이제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체중 조절하고 그렇게 하면은 사실 눈도 건강해집니다. 오히려 이제 뭐눈 마사지라든지 뭐 눈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관리는 사실 근거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눈은 잘 보이고 안 아프면은 건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한 관리보다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병이든 간에 이제 조기 진단을 해서 빨리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검진을 하는 걸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눈에 문제가 생기면 교수님 막막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막막에 대해서 좀 궁금증들을 시원하게 풀어주시면 괜찮았어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막막이라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거든요. 저도요. 예, 망막은 이제 영어로 레티나라고 그러는데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요. 레티나? 못 예, 들어본 예. 표정인데요. 레티나라고 해서 레티나.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카메라를 사람의 눈을 모델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눈을 설명할 때는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쉽습니다. 이제 카메라에서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이 망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난합니다. 그래서 필름이 없거나 필름이 시원찮으면은 사진이 안 찍히듯이 망막이 병이 있으면은 잘 볼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근데 특히 망막이 왜 중요하면은 이게 이제 손상이 됐을 때 재생이 안 되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눈 안에 이제 수정체가 이상이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백내장인데 백내장 수술하면 됩니다. 왜냐? 인공 수정체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각막 같은 경우도 각막 이식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망막 같은 경우는 재생이 되지 않고 사실 인공 망막이나 뭐 망막 이식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현재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한번 다치면은 이렇게 좀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망막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왜 우리가 흔히 노안이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눈 질환이 노화와 함께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실제 망막 질환도 나이와 좀 연관이 있나요? 예, 물론입니다. 예, 이제 노안이라는 거는 이제 좀 눈이 늙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멀리 보고 가까이 보려고 이러면은 눈 안에 렌즈 수정체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면서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현상이 이제 노안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보려면 돋보기 그지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노안인데 이제 그 말고 망막도 이제 나이가 들면 나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노인 인구가 많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망막이 노화가 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 많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수명 연장이 되는 의술이 많이 발달하니까 조금 이제 망막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면 연장은 되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이런 능력이 계속 보존되는 그런 의료는 그만큼 속도가 빠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유병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안질환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망막에 생기는 황반변성이라고 들었거든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게 왜 생기는 건지 그 주요 증상과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이제 황반이라는 것은 이제 망막의 가운데 부분, 중심부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카메라 필름의 가운데 부분인데요. 이제 황반변성이라는 말은 흔하게 사용하는데 대개 이제 황반에 문제가 있어서 기능을 못하는 경우를 그냥 황반변성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반변성은 하나의 질병입니다. 질병인데 의학적인 용어가 있기는 한데 이제 황반에 맥락막 신생이 혈관이 자라는 그 부분 그리고 그 전 단계를 통틀어서 그냥 황반변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되게 많은 경우는 나이입니다. 노화가 이제 황반변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황반변성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 치료받을 때 엉덩이 주사도 아니고 눈 안에다가 직접 주사를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예.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무섭습니다. 예. 그죠? 이게 안전할까? 환자 입장에서는 걱정도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이게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맞으면 더 걱정될 것 같거든요. 여러 번 네. 맞아야 됩니다. 어머, 더 그래요? 걱정인데요. 예. 교수님 너무 너무하세요. 무서워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눈에 주사 맞는 이유는요. 이렇게 눈하고 우리 몸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 주사를 맞는다든지 이렇게 혈관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그 약이 눈 안으로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아주 미량의 주사를 놓는 것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눈 안에 주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눈 안에 주사를 하니까 조금 위험성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 주사나 혈관 주사 맞는 것보다는 좀 위험한 건 맞지만은 숙련된 안과 의사가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크게 두 가지인데, 시술 자체에 따른 위험성 있는데요. 첫 번째 감염이거든요. 이제 그 주사 바늘을 통해서 어떤 균이 들어가서 감염이 되는 경우인데, 대개 이제 10,000명 중에 2명입니다. 그리고 퍼센트가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무시해도 될 정도고요. 그 다음에 약제에 대해서 좀 예민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 약제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으켜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그런 경우도 이제 안약이라든지 다른 주사를 맞는다든지 해서 대개는 또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황반 변성과 비슷한 증상이 있어서 착각하기 쉬운 질환 중에 하나가 예. 발음이 좀 어려워요. 망막 안막 또는 망막 점막이라는 게 예. 있다고 하던데,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망막 앞에 뭔가가 하나 더 생겼다는 뜻인가요? 예, 말 그대로 그게 맞습니다. 오. 망막에 앞에 막이 있다는 거죠. 네. 예, 대개 이제 황반 변성하고 이제 혼동을 하셔서 망막 점막으로 진단을 받으셨는데 안약은 황반 변성이 아닌가, 실명되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오신 분이 많거든요. 근데 황반 점막은 황반 변성에 비해서는 비교적 경과가 좋은 편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황반 앞에 이제 막이 있는 거죠. 카메라 필름 앞에 막이 있어서 조금 가려서 덜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막이 이제 망막이 붙어서 이렇게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하니까 망막이 찌그러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 필름이 찌그러지면은 이제 사진이 이제 휘어져서 찍히는 경우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도 휘어져 보입니다. 변실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물이 휘어져 보이거나 좀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이제 황반 점막의 주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 망막 앞에 비정상적인 막이 하나 있으니까 이거는 얼핏 생각해 보면 수술로 제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수술이 꼭 필요한 질병인지 또 수술 시기는 정확히 언제가 좋은지 궁금합니다. 수술 외에는 방법은 없지만은 수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을 하지 않거나 진행을 하더라도 아주 천천히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 이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냥 환자분이 정말 아무 불편이 없다, 뭐 이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러시면은 사실 수술 안 해도 무방합니다. 예. 근데 대개 이제 시력이 떨어지고 사물이 휘어져 보이는 이제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증상에 따라서 수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망막 점막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하게 되면은 대개 백내장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이 수술 때문에 괜히 멀쩡하게 깨끗한 렌즈가 백내장이 생겨서 백내장 수술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수술을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백내장 같은 경우에 예. 워낙 또 흔한 수술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후가 좋잖아요. 예.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망막 수술은 어떻습니까? 뭐 시력 향상이나 환자 입장에서 아니면 바로 좀 호전이 된다든지 이게 바로 나타나나요? 그 백내장 수술에 비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좀 안과 수술 후에 환상이 있거든요. 안과 수술하고 그 다음날 안대를 떼면 확 잘 보인다. 뭐 왠지 그런 그럴 거. 것 같아요. 네. 평생 못 보던 사람도 막 그 다음날 잘 보인다 이런 네.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을 흔히 생각하셔서 그 다음날 잘 보인다고 이렇게 되게 이제 생각하시는데, 백내장 수술을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 안과 수술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특히 망막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 그 다음날 잘 보이는 경우는 잘 없고요. 한참이 지나야 잘 보이는데, 그나마 망막 수술 중에 황반 점막 수술은 그래도 조금 일찍 조금 회복되는 편입니다. 대개 이제 한두 달 정도 지나야지 수술 전 정도의 시력으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황반 점막으로 나빠졌는 시력의 절반 정도가 수년간에 걸쳐서 천천히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시간의 여유를 두고 좀 기다려야 아마 조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왜 혈압이 건강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제가 중풍이란 말을 들어봤는데 눈에도 중풍이 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뭐 눈에 망막에 혈압이 올라서 혈관이 터지는 중풍이 올 수가 있다고요. 이제 중풍이라고 하면 이제 혈관이 터지거나 혈관이 막히는 병을 이제 중풍이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네. 눈에서도 이제 망막에 정맥이 있고 동맥이 있다 보니까 동맥이 막힐 수도 있고 정맥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눈중풍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정맥이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맥이 막히는 경우 출혈도 생기고 이제 부종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예. 네. 요즘 워낙 스마트폰도 많이 보고 네. 눈이 흑사당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눈 건강을 위해서 저도 비타민 A 이런 거 좀 많이 챙겨 먹거든요. 실제로 이런 게 좀 도움이 됩니까? 비타민 A가 눈에 이제 좋다는 근거가 사실 좀 미약합니다. 오. 비타민 A는 이제 전통적으로 눈 영양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A가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이제 야맹증이 생긴다. 오, 네. 이런 것부터 해서 비타민 A는 이제 눈의 망막에 시세포가 있거든요. 시세포는 이제 빛에 대해서 반응하는 세포입니다. 우리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포인데 거기에 이제 외절의 중요한 성분이 이제 로놉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로놉신의 성분이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비타민 A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A가 없으면 사실 빛을 인식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A를 이제 먹는 것이 눈에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영양제로 먹는 거하고는 조금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밥을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탄수화물이 이제 필수 영양소니까. 그렇지만 밥을 영양적으로 우리가 먹지는 않잖아요. 네. 그게 많이 먹는다고 또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황반 변성이나 이런 거 생겼을 때 노폐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노폐물이 따지고 보면 또 비타민 A의 대상 물질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비타민 A는 또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필요한 만큼만 흡수되고 뭐 대소변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몸에서 축적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필요한 양으로 많이 드시는 것은 굳이 권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흡연자가 비타민 A를 복용했을 경우는 폐암의 위험도가 좀 올라갑니다. 어머.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타민 A가 눈에 그렇게 좋다는 영양제로 드실 것만큼 필요한 영양제는 꼭 아닐 수 있다. 예. 예, 그리고 흡연자에게는 비타민 A를 조금 피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이제 제 답이 되겠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영양제 막 잘 챙겨 먹잖아요. 근데 미리 이제 눈 건강을 지킨다고 뭐 루테인, 지아잔틴 이런 영양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제 친구들 중에도 많거든요. 이걸 미리미리 이렇게 복용하는 게 도움이 좀 될까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말 그대로 영양제거든요. 치료제가 아니고. 예. 예, 근데 이제 임상 연구에서 밝혀진 거는 중중도의 황반 변성에서 이제 심한 황반 변성으로 진행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예, 요것만 이제 밝혀진 상태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서 먹어서 좋은지 나쁜지는 딱히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이게 식품이거든요. 사실 루테인이랑 이런 것들이 녹황색 채소라든지 계란 노란자에 많은 식품이기 때문에 드셔서 크게 나쁠 건 없고요. 그리고 일정 양이 흡수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대변으로 나갑니다. 예, 그래서 뭐 드신다고 나쁜 건 없지만은 너무 그거를 이제 과신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황반 변성에 이제 이 진단 받으신 분들이 이런 약을 많이 드시거든요. 네. 근데 아쉽게도 황반 변성으로 치료받는 눈에는 사실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반대쪽 눈에 황반 변성이 되는 거를 조금 예방해 주는 거죠. 아.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은 네. 되는데 너무 네. 과신할 필요는 없다. 예. 그리고 식품으로 충분히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식품으로 섭취하셔도 크게 뭐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영양제에 대한 궁금증도 예. 한번 해결해봤는데 한간에 돌고 있는 썰도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근시 때문에 네. 황반 변성이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인가요? 아, 맞습니다. 근시성 황반 변성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근시에 대해서 큰 오해가 이제 근시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쓰면은 그냥 잘 보이는 것, 네. 라식 수술을 하면은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것, 좀 불편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근시가 넘었으면은 안경을 쓰든지 뭐 렌즈를 해도 잘 안 보이는 이제 병적 근시가 생깁니다. 우리가 안경을 써서 별 문제가 없는 근시를 이제 뭐 생리적 근시라고 얘기한다면은 안경을 써도 이제 교정 시력이 이제 잘 안 나오는 경우는 병적 근시를 할 수 있거든요. 병적 근시의 한 가지 원인이 이제 근시성 황반 변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똑같이 이제 맥락막 신생 혈관이 생겨서 갑자기 가운데가 안 보인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냥 똑같이 치료를 합니다. 눈에다 주사를 맞거든요. 근데 이제 연령 관련 황반 변성처럼 주사를 그렇게 자주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예후가 좀 좋은 편이지만 그것도 시기를 놓쳤을 경우는 조금 이제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할 때 빨리 오셔서 주사를 맞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병적 근시라는 단어도 저는 처음 들어봐요. 그러면 이 병적 근시는 이게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너무 야속해요. 이걸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수님? 그렇죠. 이제 근시가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근시는 대개 이제 멀리가 잘 안 보이는 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초점이 앞에서 맺혀서 그런 거거든요. 너무 가까이서 책을 보거나 TV 봐서 생기나요? 맞습니다. 맞는데 네. 근거리 작업 때문에 생기죠. 근데 네. 기본적으로는 눈이 커지는 병입니다. 아, 커지는 거예요? 예, 눈이 네. 길어지는 병이죠. 예. 그래서 가까이를 많이 보면은 결국 눈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이 커진다기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늘어난다고 봅니다. 앞뒤로 이제 늘어나는 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안구벽이 얇아집니다. 얇아지는데 어느 선을 넘어져서 안구벽이 너무 얇아져 버리면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느 조금 얇아졌을 때는 안경으로 초점만 교정하게 되면 잘 보이는데 너무 얇아져 버리면 이제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안경으로 교정이 잘 안 되는 경우죠. 그리고 문제는 이제 대개는 이제 근시가 한 20대 초반 정도 되면 근시 진행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병적 근시가 됐을 경우는 때로는 이제 근시 진행이 40, 50, 이래 되고도 계속 이제 근시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왜 젊은 층에서 망막박리라는 질환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근시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망막박리는 이제 노인에서 많거든요. 노인에서 많은데 젊은 층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눈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시는 눈이 큰 병이거든요. 네. 눈이 크다 보니까 눈 안에 공간이 많습니다. 공간이 많다 보니까 안에서 유리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망막이 또 얇아지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유리체가 망막을 잡아당길 수 있습니다. 어머. 얇은 양막을 잡아당기면은 네. 망막에 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네. 구멍이 나면은 이제 그 구멍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고 이제 액화된 유리체가 들어가서 망막이 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시인 경우에 이제 망막 박리의 유병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대개는 이제 라식 수술하기 전에 이제 검사 받다가 우연하게 망막에 구멍이 있는 경우, 때로는 이제 망막 박리가 있는 경우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군요. 이렇게 붙어 있는 두 장의 종이 사이에 어떤 틈이 생겨서 이게 떨어진다 이렇게 예.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망막 박리가 생겨서 혈액 공급도 안 되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것 같아요. 망막 박리의 주요 증상과 또 치료 방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망막 박리는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실명되는 겁니다. 100% 실명이 와. 됩니다. 예,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네. 이제 망막이 떨어지면은 떨어진 망막은 기능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위쪽이 망막에 떨어지면은 위쪽 부분의 망막은 기능을 못 해서 우리가 느끼기는 아래쪽이 안 보입니다. 반대네요. 예, 반대입니다. 아. 영사기처럼. 예, 예. 반대입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망막에 떨어지면은 예. 이제 왼쪽이 안 보이게 됩니다. 신기하네. 어머. 예. 그래서 그 시야의 한 부분이 이제 커튼이 쳤는 것처럼 이렇게 가려져 보이는데 네. 이제 점점 이게 진행을 합니다. 점점 가운데로 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병원에 빨리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가운데까지 와서 가운데까지 이제 박리가 돼버리면 이제 황반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게 되면 이제 가운데도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야가 이제 가리면서 점점 가운데까지 이제 진행하는 것이 이제 증상이 되겠고, 수술은 이제 망막을 붙이는 게 수술이 되겠습니다. 수술하는 방법은 이제 눈 주위에다가 실리콘 스폰지를 이렇게 대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그 망막을 잡아당긴 유리체를 다 제거를 하고 눈 안에다가 뭐 기름이나 가스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눌러서 붙입니다. 이제 유리체 절제술을 했을 경우는 이제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엎드려서 예. 한 일주일 동안 있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잠을 잘 때요?
가능하면 오래 해야 됩니다. 잘 때도. 예. 망막이 결국은 이제 눈의 뒤쪽에 있는 네네. 거라서 그쪽이 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엎드려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망막 박리가 된 부분에 따라서 뭐 오른쪽 눕는다든지 왼쪽 눕는다든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막막박리 설명을 예, 맞습니다. 해주셨잖아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수술 받기 전에 막막박리인지 아닌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뭐 어떤 증상이 보인다든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망막 박리가 진행되기 전에 이제 망막 열공만 있을 때 발견을 하면 레이저 치료만 하면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그럼 망막 열공이 생겼을 때 어떤 증상이 있느냐? 예. 사실 딱히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 그래요? 어떡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문증, 네. 유리체가 왔다 갔다 움직일 때 그때 이제 망막을 잡아 당기니까 네. 비문증이 있을 때 망막 열공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오. 그리고 망막 열공이 생기면서 작은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출혈이 눈에 보입니다. 비문증처럼 검은 게 왔다 갔다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오시면은 이제 망막 열공만 있으면 레이저 치료만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이제 망막이 이제 유리체에 의해서 이제 당겨질 때 이제 번쩍번쩍 이제 불빛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먹으로 눈을 맞으면 번쩍 불빛이 나잖아요. 맞아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기억합니다. 예, 예.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망막이 자극을 받게 되면은 예. 불빛이 이제 보입니다. 광시증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 떠다니는 것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번쩍번쩍 불빛이 느껴진다. 그러면 망막이 결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망막이 열공이 없는지 한번 병원에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네. 아니 근데 계속 지금 눈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나는 지금 시야가 잘 보이나 막 신경 쓰이고 그렇네요.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비문증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비문증이 이제 생활하는데 좀 불편함은 있지만 이게 막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이제 불편하면 치료를 하긴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비문증으로 환자분이 내원하시면은 혹시 망막 열공이 있는지 또 이제 확인해 망막에 봐야겠네요. 염증이 있는지 예. 이 병적인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예. 일반적으로 이제 노화라든지 근시에 의한 비문증 같은 경우는 딱히 치료를 하진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시력과는 무관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그냥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절로요. 예, 비문증이라는 게 이제 결국 내 눈 안에 있는 유리체가 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내 눈 안에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왜 유리체가 내 눈 안에 보이느냐?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유리체가 그냥 유리체라는 것은 투명한 겔입니다. 태어났을 때는 그 겔이 100% 꽉 차 있거든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 그게 녹아서 반은 물이고 반은 유리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리체가 이제 본인 눈에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아주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 그게 다 녹아버리면은 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절로 좋아질 수도 있고 네. 또 유리체가 특별히 이제 비문증이 있다 할지라도 망막 열공이 없으면은 시력에는 그 영향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치료를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생활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수술을 안 하는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다양한 망막 질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빨리 저도 안과를 한번 달려가서 검사를 받아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시간에 따른 노화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눈이 노화를 좀 늦출 수 있는 눈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나이가 제일 중요하지만 나이는 방법이 없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절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네. 우리 몸에서 사실 일을 제일 열심히 하는 곳이 눈입니다. 가장 많은 혈류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나빠지면 대개 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담배는 혈관에 아주 나쁘기 때문에 대개 보면은 이제 이 노인성 황반 변성인데 한 50대 때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대개는 흡연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흡연을 안 하는 걸 가장 권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몸이 건강해야 되죠. 몸이 건강해야 되고 식이 이제 특히 이제 녹황색 채소를 많이 드신다든지 혈관에 나쁘지 않는 이제 그런 음식과 그런 건강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그 자외선에 대해서 이제 눈이 나쁘다고 해서 선글라스를 반드시 착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자외선이 나쁘긴 한데 실제로 역학적으로 이게 증명되지는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촌에 있는 사람이 도시에 있는 사람보다 황반 변성이 더 많다.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피부는 확실히 이제 자외선에 따라서 노화가 되는 게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역학적으로도 이제 증명이 됐지만은 자외선은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네. 역학적으로 그렇게 증명된 부분은 사실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쓰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쓰시면 되지만은 너무 또 엄격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요즘은 이제 이런 안경도 대개 자외선은 다 차단되거든요. 색깔이 맞아요. 없더라도. 예, 그래서 적당하게 햇빛을 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으시니까 그건 너무 엄격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건 담배 안 피우시는 거예요. 백행 부익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버이날 맞이해서 선물도 많이 하셨을 텐데 또 하나의 선물 추천해 드릴게요. 네. 우리 부모님께 안 검진 어때요? 안 검진. 너무 좋습니다. 특히나 또 멀리 떨어져 사는 분들은 수시로 체크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번 기회에 부모님 모시고 안과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아주 색다른 효도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오늘 눈 건강에 관한 다양한 정보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안과 전문의 김유철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은 씨, 철원 씨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